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 법인세 페이지 66페이지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 자, 1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3일에 중소기업이래요. 자,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산출세 계산 공식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입금 손금불산입, 다음에 마이너스 손금 입금불산입을 빼시면 나오시는 게 차가감 소득금액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부금 한도초과를 더하고 마이너스 2월 기부금 손금산입을 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소득이라 그러거든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시고요. 여기에다가 비소를 빼시는 거예요. 2월 결손금, 다음에 비과세 소득, 다음에 소득공제를 빼시면 나오시는 게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채워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냐면요, 1억 9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산식만 그냥 쭉 나열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처음엔 이 산식이 안 헤어져 있으니까 앞장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손으로 쓴 다음에 자리 맞춰 숫자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1억 9천에 입금 산입이 지금 얼마냐면은 4천에, 다음에 마이너스 송금 산입이 1,000만원에 하시면 차가감 소득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2억 2천이 되고요.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지금 얼마냐면은 기부금 한도 초과가 없어요. 다음에 2월 기부금 송금 산입도 없고요. 그럼 각사 소득도 2억 2천으로 동일할 거고요. 다음에 2월 결손금 얘기가 있으시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세무상 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면, 되셨어요? 중소기업이라면 각사소득의 100%를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에 2월 결손금 있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다음에 일반 기업이라면은 각사소득의 60%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 회생을 하시는 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법인의 특별 사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사소득 100%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 그랬으니까 각사소득의 100%만큼 2월 결손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억 2천을 다 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밖에 없죠, 2월 결손금이. 그럼 500만 원 그냥 받으시면 돼요. 2억 4천 있으시면 2억 2천 적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500만 원을 빼시고 비과세 소득 없고 다음에 소득공제 없고,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2억 1,5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랬었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억 이하는 10%, 다음에 200억 이하는 20%, 다음에 3천억 이하는 22%, 그리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요거 세율을 보실 때도 웬만하면 세율은 주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주어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2%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억 1,500이시죠? 그럼 2억까지는 10%를 적용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산출세액 계산을 해보면 2억까지는 10% 플러스 넘어가는 1,500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그래서 2억 곱하기 0.1 M뿔 1,500 곱하기 0.2 M뿔 하시면은 다방에 나오시는 산출세액은 2,300만 원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 내려가시면은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이다 라고 나와 있으시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에 공식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데일학원 회사 코드를 하나 만들고 다음에
법과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법과표를 여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과표가 우리 책에서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죠. 되셨죠? 그래서 이걸 채워보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결국 이 산식이 방금 제가 위에 적었던 산식이거든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더하고 송금 빼고 차과금 소득금액이 기부금 한도 초과 더하고 2월 기부금 송금산입 빼고 각사업료도 소득금액에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 산식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당기순이익 채워볼게요. 당기순이익은 지금 얼마 있냐면요. 1억 9천 있다 그랬죠. 1억 9천. 자, 입금산입이 지금 얼마 있으시냐면 4천. 송금산입이 얼마 있냐면 1,000만 원.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자 2월 결손금이 500. 중소기업이니까 그냥 다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이건 한참 뒤에 넘어가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수 적용 제외인데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같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 제외 자리에다 150을 치면은 이제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산출세액이 2,300인데 컴퓨터가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아셨죠? 자 2,300인데 150만원 빼시면 나오시는 게 요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연합한 세액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하실 때 보면은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맨 하단에다가 선납세금 금액 치고 추가 계상액 치고 요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그 선납세금 금액이 요거하고 요건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중간연합 자리가 1,000만원, 원천 징수한 게 50만원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1,10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되셨죠? 뭐 분납 얘기도 있으신데 지금 분납 얘기는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자 요 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가 나오시게 되는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셨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래 보시면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거고 제가 어제 소득처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프라인 수업하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소득 처분할 때 유보 다음에 뭐 기타 사유 유출 다음에 사유 유출에 들어가는 기타 사유 유출 상여 다음에 뭐 배당 기타 소득 다음에 기타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제 유보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이제 예외적인 다른 얘기 설명을 해드릴 차례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는요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소득 처분이 되셨죠? 그러고 송금불산입이시거든요. 송금불산입은 적혀 있으니까. 자, 법인세 비용은 나라에다 지출하신 부분이시죠. 그래서 국가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이 되고요.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같은 경우도요. 기타 사유 유출로 들어가요. 됐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는 접대비 한도 파트 가시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적혀 있어요. 소득처분을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 근데 의의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냐면은 접대비라는 거는 보통 이제 다른 사업자한테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는 세무 조정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되셨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들어가진 않아요. 다만 하단 세무 조정으로 따로 빠져 있어요. 기부금 한도 초과하고 2월 기부금 송금산입을 더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가 나오실 수 있어요. 되셨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요거 나중에 제가 기부금 파트 가시면 따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날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감가상각 부인액 있으시죠? 어제 제가 감가상각비 얘기하면서 건물 100원, 뭐 정액법 5년 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한도 초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부인액 회사가 잡은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하는 감가상각비보다 오버해서 잡았다. 그럼 감가상각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부인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산 차이가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음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한도 초과 임원이시면 임직원이죠. 상여가 되고요. 다음에 대손충당금 얘기면은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시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보가 됩니다. 그러고 보통 이제 이론 배우실 때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은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 같은 경우는 유보라고 표시를 하고요.
다음에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이너스 유보다 라고 표시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 그러고 미수이자나 아니면 재고자산 평가액 얘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액이 있으시게 되는데, 둘 다 자산에 관련된 얘기시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유보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유보구나. 마이너스 유보죠. 다음 그러고 여기도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그러고 입력을 하실 때는 그냥 제가 하나만 쳐볼게요. 그죠? 이거 입력하시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쳐보면은 법인세 비용 금액 얼마냐면은 800만원, 그러고 기타 사유 유출 6번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세무 조정한 걸 입력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 소득처분 제가 방금 나눠드린 게 중요하고, 다음에 뭐 이거 작성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자적을표가 있으시게 되는데 요건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자적을표 같은 경우는 아직 학원 진도는 안 나갔는데 제가 나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자적을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유보 항목들이 적히는 자리가 자적을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자적 갑지 같은 경우는 자본과 적립금 조지면서 갑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고 요거를 작성하실 때는 조금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문제가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창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방금도 얘기했죠. 기타사 유출이에요. 그래서 자적을을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유보만 갖다 낼 거라서 기타사 유출 빼주고, 접대비 한도 초과도 기타사 유출, 유보 맞고, 다음에 유보 맞고, 유보 맞고, 유보 맞고, 유보 맞고, 유보 맞아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아래 유보, 유보, 유보죠. 그래서 유보인 것들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법인조정 이제 자적을표를 가보게 되면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지가, 죄송해요. 자, 을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목이 뭔지, 되셨죠? 해당 과목이 뭔지, 그러고 기초금액이 얼마 있는지, 전기가 기초겠죠? 기초금액이 얼마 있는지, 그러고 감소가 있고 증가가 있는데 이 감소 증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유보에 들어가는 거. 첫 번째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으시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기초에 얼마 있었냐면은 100만원 있었대요. 되셨죠? 그러고 감소자리인데, 감소자리는 단기 중에 감소란 전기 말에라고 적혀 있어요. 전기 말에 유보 금액 중 당년도에 이제 추인되는 부분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추인되는 부분.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저랑 오프라인 법인세 하셨던 분들은 추인 얘기 했었죠. 반대 세무 조정 얘기. 그래서 추인되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입력하시는 거냐면 요런 거,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요런 거를 이제 추인분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손금이시죠? 그러니까 감소는 손금 줄어드는 효과니까 그냥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원 됐죠? 그래서 기초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이 줄었습니다가 내실 거고,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게 얼마냐면은 150만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증가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 증가란이라는 거는 당년도에 발생을 하신 걸 말해요. 되셨어요? 올해, 추인분 말고 올해 발생한 거. 되셨죠? 이거를 입금, 송금 이렇게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알죠? 단기에 발생한 거, 추인된 거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150만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내시게 되고, 됐죠? 하나만 더 입력을 해볼게요. 나머지 입력 안 하고. 자, 미수이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미수이자. 자, 미수이자는 그러면은 기초에 50만원이 감소였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만원 적혀 있었고, 자, 그러고 미수이자가 여기 있죠. 그럼 지금 어딨냐면은 입금산입 자리에 지금 50만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고 전기 거니까 추인됐죠.
그러니까 입금산입이라고 증가에 쓰는 게 아니라 감소에 쓰시는 거예요. 추인이니까. 되셨죠? 근데 감소는 손금의 효과랑 같은 효과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손금을 반대로 치기 위해서는 손금 불산입으로 쳐야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100만 원을 치면은 손금 개념으로 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치면 손금 불산입 개념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원을 쳐주게 되면은 손금 불산입 개념으로 치게 됩니다. 감소에 감소가 되니까 다시 플러스가 돼요. 되셨죠?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옆으로 와서 기중에 증가한 건 얼마가 있냐면요, 30만 원 있대요. 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손금이죠. 근데 요 증가 자리는 입금과 같은 이제 효과에 대해서, 단기에 대해서 입금 가산으로서 이제 처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치셔야 돼요. 지금 입금 불산입 개념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0만 원 쳐주시게 되면은요, 증가 자리 단기에 발생한 게 입금 불산입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치는 효과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아래 내려가시게 되면은요, 입력돼 있는 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신 거예요. 요렇게.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리하실 때 꼭 요거 정리해 주세요. 추인분, 단기분.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82페이지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 처분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무슨 멍멍이 소리냐면은, 소득세하고 연관이 돼서 법인세에서 과세가 되고 그거를 이제 소득세로 쫓아가서, 되셨어요? 소득세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득을 본 사람한테 같이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소득 처분이 아닌 게 뭘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여는 소득세 근로소득이랑 이어지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소득세 배당소득하고 이어지고, 다음에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세 기타소득하고 이어집니다. 답안에 가시는 건 유보 3번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다음 항목 중에 차후년도, 4후년도에 법인의 세무조정 시 반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 추인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결과적으로 유보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는 자산부채 차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에 자산 나와 있는 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밖에 없죠. 다음 아래 내려갑니다. 3번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뭐 상여다 그럼 임직원이 돈에 대해서 이득을 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귀속됐어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1번 맞고, 다음 2번 사회유출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금액이 기업 외부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사외, 회사 외부로 나갔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 유보는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 필기해 드릴 때 관리하셔야 되는, 사후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유보라 그랬었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기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아니에요. 이 기타소득이라는 거는 개인이나 자연인한테 유출한 부분을 기타소득이라 그래요. 그러고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타 사회 유출은 개인 사업자예요. 사업자. 아셨죠? 헷갈리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기타라는 말은 회계상 처리와 세법상 처리에 자본 차이가 발생을 하시거나, 되셨죠? 아니면 유보 사회 유출이 아닌 그 외의 나머지 소득 처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 기타라 그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 자, 다음 아래 갈게요. 다음 중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유보라 그랬었죠. 되셨죠? 그 외 나머진 전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5번. 그리고 요거 혹시라도 소득 처분 못 외우시면요,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시면은 뒤에 가시면 각자 파트별로 다 나와요. 됐어요? 접대비 파트 가시면 접대비 한도 초과 여기 있고, 다음에 업무무관 등 관련 이자인데 뒤에 가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파트 가시면은 거기 가면 또 하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조 그 파트에 섞여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접대비 파트 가시면 접대비 외우고, 2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같은 파트에 들어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아래 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상여예요. 근데 원천징수 세액이라서 기타 사유 유출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결과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세 유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갑니다. 자, 다음 5번 갈게요.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비는요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결산 시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간 내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산조정이라는 거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회사가 잡지 않았으면 한도가 있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결산조정이에요. 되셨죠? 다음 아래 신고조정 사항은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되셨어요?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세무조정으로서 비용 인정이라든가 수익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조정이라 그래요. 강제조정. 차이가 있어요. 다음 그러고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회사에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잡아야지만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오케이. 물론 이제 결산조정 중에 한도 계산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할 텐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도 계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저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보면은 결산조정 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손금이 많고요. 그러고 신고조정 사항은 보통 입금이 많아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아시죠? 보통 입금이 많아요. 다음 아래 갈게요.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별도 절차 없이 세무조정 계산서의 신고조정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거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모으시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잉여금 처분을 하신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게 아니라 잉여금 처분을 해서 회사가 그 준비금을 따로 빼놔야지만 신고조정으로서 송금 산입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 틀리셨어요. 앞에 말 때문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다음 6번 갑니다. 6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진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답안에 가시는 거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 결산조정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조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다음 아래.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결산조정, 신고조정은. 자, 다음 아래 갑니다.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출자자 및 출자 임원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배당으로 처분한다는데, 출자자는 맞는데 출자 임원은 아니에요. 되셨죠? 요거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좋아요. 사회유출에 대해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회유출에 대해서 1순위 기타 사회유출부터 보고요. 2순위 상여를 보고요. 3번 배당, 4번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자 임원 같은 경우는 배당과 상여가 겹쳤죠. 그럼 앞에 거 이해되시죠? 그래, 출자 임원은 상여입니다. 다음 유보로 입금 산입된 부분은 세무상 자기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산이 늘어나시면은 결국 자본하고 연결이 돼 있으실 거니까 자기 자본을 증가시킨다. 오케이, 맞고. 다음 그러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중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타 사유출,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금액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여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얘기를 아마 해드릴 거예요. 어떤 의의다라고. 그래서 채권자 분명 사채이자는 상여, 원천징수분은 기타 사유 유출. 다음 아래 입금 산입액이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개인 사업자에게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개인 사업자 그럼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제가 앞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간단히 말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개인 자연인이다 그럼 기타 소득. 개인 사업자다 그럼 기타 사유 유출. 답안에 가는 거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다음 아래 갑니다. 자, 신고조정 항목으로 해당되는 것은 결산조정이고 결산조정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신고조정은 퇴직연금 충당금이 신고조정이신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준비금이란 말 보이시죠? 앞에서 요거랑은 달라요. 여긴 조특법상 이제 준비금인 거고, 하단은 법인세법상 준비금이시거든요. 요게 조특법상 준비금이시면은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이제 신고조정으로 산입할 수 있다가 맞는데, 법인세법상 준비금이라서 아닙니다. 답안에 가는 거 3번이세요. 다음 아래 갈게요. 자, 9번 갑니다. 9번.
다음 중 법인세법 별지 15서식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적지 않는다고. 다음 아래 갈게요. 10번. 중소기업인 3일에 당기 결산상 당기순이익 2억 원이었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금액은 5천만 원이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2월 결손금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산출세액이 얼마냐? 2월 결손금 이제 우리가 하는 법인세는 회계상 2월 결손금을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세무상 2월 결손금을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이제 올해 개정이 됐는데 뭐라고 개정이 됐냐면 20년 이전에 발생한 분은 10년 동안 2월이 됐었고요. 그러고 20년 이후 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2019년까지 발생한 분은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한 거고, 다음에 20년도부터는 15년 동안 2월 합니다. 로 이제 지문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말 문제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보통 계산 문제는 위로 이제 적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요, 현재가 21년도니까 10년이 넘었죠. 공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공제되시는 금액은 요만큼이구나. 그러고 중소기업이시죠. 그러면 한도 적용하실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만큼 2월 결손금 다 적용받을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산식을 옆에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쓰면서 하세요. 잠깐 멈추고 앞에 거 이제 보신 다음에 손으로 한번 쓰시고, 저는 숫자로 바로 쓸게요. 자,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2억 플러스 입금산입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5천 마이너스 송금산입 금액이 2천. 그럼 나오는 게 차가감 소득금액인데 차가감 소득금액은 2억 3천. 그러고 기부금 한도 초과 없고요. 2월 기부금 송금산입 없고요. 나오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2억 3천. 그러고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뺄 수 있는 게 1,000만 원. 다음에 비과세 소득 없고 소득공제 없고 나오는 과세 표준은 2억 2천이겠네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세율은 2억을 기준으로 10%, 다음에 200억을 기준으로 20%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하면은 2억까지는 10% 플러스 넘어가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해서 산출세액은 2,400만 원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 답안이 가는 거 3번.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11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지거든요. 을지.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실 때 을지는 제가 앞에서 유보가 들어가는 장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보가 아닌 건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벌금 기타사의 유출, 다음에 대비 한도 초과 기타사의 유출, 그 외 나머지가 유보거든요. 요렇게. 그럼 이제 자리 맞춰서 숫자를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자리로 갖다 넣어주시고요. 요렇게. 됐죠? 그럼 감가상각비 눈에 딱 보였으니까 감가상각부터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칸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작게 해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감소 자리가 제가 추인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1,100만 원 있는데 송금산입이시죠? 그럼 감소 자리랑 효과가 동일하니까 그냥 1,100만 원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중에 증가한 게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앞에서 감소가 추인분, 증가가 당기분 이렇게 적어드렸죠. 제가 진도 나갈 때.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입금 자리니까 증가랑 효과 동일하므로 2천만 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 썼으면은 헷갈리니까 화살표 한번 지우고, 제가 여기서 삑사리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자, 다음 또 갈게요. 헷갈려가지고 금액을 잘못 썼거든요. 자, 다음 대손충당금 얘기 가볼게요. 자, 대손충당금. 자,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전기 거 추인하는 게 500만 원 있죠? 그러고 송금산입이니까 효과 감소랑 동일해서 500만 원 써줄게요. 다음에
단기에서 발생한 거는 400만 원 발생했죠. 그래서 입금 산입이니까 증가랑 효과 동일해서 400만 원 그대로 써주고요. 자, 다음 그러고 자, 치워주고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그러고 전기 미수이자가 있네요. 전기자 달렸죠. 추인이니까 감소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거 가지고 다음에 미수이자 여기 또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전기께 지금 입금 산입에 적혀 있죠. 근데 전기는 감소해 치라 그랬으니까 효과가 반대죠. 그래서 송금불 산입 개념으로 칠 거라서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되고요. 자, 다음 그러고 다음에 단기 중에 증가한 건 200만 원인데 그게 송금 산입이시죠? 그럼 증가 자리랑 효과가 반대니까 입금불 산입으로 칠 거예요. 마이너스 200만 원.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고 단기 매매직권 평가이익 같은 경우는요. 기초가 없으니까 추인분도 없을 거고 기중에 발생한 건 요거 하나네요. 근데 송금 산입이시죠? 그럼 증가가 단기분인데 효과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금액으로 300만 원을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단에 나오는 금액이 각자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500만원에 1100만원에 150만원 빼시면은 1450만원이시고 다음에 증가자리 거를 계산하면은 400만원에 2000만원에 다음에 마이너스 500만원 200에 300 빼니까 하시면 1900이에요. 그래서 2550만원 마이너스 1450만원 플러스 1900만원을 하시면은요. 감소는 빼는 거니까 결국.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빼고 더해 주시면은 나오시는 게 3000만원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계산하셔도 금액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어차피 세로로 답을 냈으니까 가로로 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죠? 다음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1번. 자, 다음 아래 계속 내려가 볼게요. 자, 12번 갑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2월 결손금이란 결손금으로 그 후 사업연대 송금으로 산입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되셨죠? 그래서 결손금이라는 거는 쉽게 법인세 계산을 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했을 때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쉽게 순손실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공제되지 않고 계속 넘어가서 2월 되는 부분이 2월 결손금이라 부른다. 1번 맞는 얘기. 2번 법원이 인간 회생계획 인가 이행 중인 법인은 제가 앞에서 2월 결손 공제를 각사소득의 100%로 본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3번 과세표준 계산 시 2월 결손금은 2020년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다음에 그 후에 발생한 거는 15년. 아까 제가 적어드렸었죠. 그래서 공제한다. 그리고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공제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각사소득의 100%라 그랬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 마무리 가볼게요. 자, 아래 끝이죠. 자, 13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세무조정 내역이다. 다음 세무조정 중 별지 50호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이죠. 을. 그럼 여기 유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제 자산부채 차이 찾으시면 돼요. 자산 맞고 자산 맞고 자산 맞죠.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풀긴 쉬워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소득처분 쓰시는 거는 뒤로 파트 넘어가시면서 계속 쓰시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